그 사람의 손끝이 제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하얀 시트 위에서 저는 며느리 아버지의 숨결에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난 날, 저는 며느리 아버지와 같은 호텔방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집안이 서약을 맺는 사이 우리는 서로의 금기를 찢고 서로의 숨결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연입니다. 52. 평생을 어른답게 살아온 나이죠. 하지만 제 안에는 늘 작고 여린 소녀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냉철했고 어머니는 참는데 익숙한 분이셨죠. 부엌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낮은 한숨 소리와 거실에서 울리던 아버지의 TV 볼륨 소리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맞춰주고 예스라는 말을 잘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감정을 소리내지 않고 삼키는 법부터 먼저 배웠으니까요.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캠퍼스 축제 준비로 교내가 북적이던 날, 저는 동아리 선배였던 그를 처음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시 남편은 학회장이었고 사람들을 이끄는 말투나 정돈된 외모가 참 단정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저의 말 없는 미소도 진심처럼 받아줬고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하구나란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린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미연아, 너 하나만 바라보면서 평생 갈게. 그 약속을 저는 믿었고 또 간절히 붙잡았어요. 신혼 첫날 밤, 아직 낯선 침대 위에서 우린 서로의 온도를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쌀 때 저는 세상이 둘만을 위한 공간처럼 느껴졌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걸 나눴습니다. 불을 끄지 못한 채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의 숨결이 제 가슴께를 따라 흐르고 그의 체온이 저를 천천히 채워올 때 저는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는 뜨거운 약속이 하나 피어났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날이 충만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몇 해 동안은 그랬습니다. 주말엔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고 신혼집 베란다에 함께 화분을 놓고 웃으며 물을 주던 기억도 생생해요. 비 오는 날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늦은 밤 그의 품 안에서 안도하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들이 생기고 저는 조금씩 집 안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사랑이자 세상의 전부처럼 소중했죠. 남편은 점점 더 회사에 충실해졌고 저는 점점 더 아이에게 충실해졌습니다. 그리곤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세계는 나란히 달리는 두 개의 레일처럼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하지 않았고 생활비는 제때 제 손에 쥐어줬죠. 하지만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나 애틋함도 아닌 익숙함과 책임의 눈빛이었죠. 우리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잤지만 그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먼저 등을 돌렸고 그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한때 제 허리를 감싸 안던 그 팔은 이제 매트리스 끝에 닿을듯 말듯 놓여 있었고 가끔 손이 닿더라도 그건 본능적인 반사처럼 무의미한 스침에 불과했어요. 그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들던 날들은 어느새 먼 기억이 되었고 저는 매일매일 그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고 버티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고 그가 무심해진 만큼 아이가 자라주는 걸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고 처음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날 윤철 씨를 보며 느낀 감정은 결코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정지되어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끌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 감정에 놀랐던 겁니다. 내 안에 아직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다시 바라질 수 있구나. 그 감각이 저를 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안정적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고 아들은 장성에서 출가했고
집은 조용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이게 사는 걸까?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날들이 늘어갈수록 저는 제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건 처음 남편과 사랑을 나누던 그 밤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또 다른 남자의 손길과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보게 해준 감각. 그것은 죄였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들이 연애를 시작한 건 군 제대하고 곡학한 다음 해였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야 누구 못지않게 자유롭고 또 그만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마치 봄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났어. 이번엔 느낌이 달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물었죠. 달라? 뭐가 그렇게 다른데?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그냥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막 설레는 것도 좋은데 그 애랑 있으면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이가 그렇게까지 사람을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며느리를 집에 데려왔던 날 문을 열고 들어선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그 아이는 밝고 따뜻한 눈을 가졌고 말끝마다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 두 아이는 꾸준히 만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처음 양가 부모들이 인사를 나누는 자리는 근사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윤철 씨를 뵀죠. 처음엔 별 감정 없었습니다. 그저 사돈될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니 유한기 시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재단된 듯 정확한 말투. 어깨 너머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그게 윤철 씨였습니다. 저는 이미 50이 넘은 여자였습니다. 지나가는 인사말에도 이름보다는 아드님 잘 키우셨어요. 며느리 복 좋으시겠어요 같은 말이 먼저 붙는 나이.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보다는 아들의 어머니라는 껍데기를 먼저 보곤 했죠. 그런데 윤철 씨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을 할 때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엔 예의보다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저는 목이 메어 물을 두세 번 넘겼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다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후 두 집안은 종종 왕래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예식장 투어, 혼수 협회, 날짜 조율 등 자연스레 함께 할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윤철 씨와 단둘이 대면하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 번은 예식장 계약건으로 아들 대신 제가 며느리 쪽과 미팅을 나갔는데 그 자리엔 윤철 씨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셋이 만날 예정이었지만 며느리가 갑작스레 일이 생겼다며 빠졌고 우리는 어색하게 둘만 남게 되었죠. 그날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혼자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 앞까지 데려다주며 슬며시 말하더군요. 오늘 처음으로 둘이 만나 뵙네요. 그동안은 늘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서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투, 마치 제게 시간을 내준 것이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조용히 스며들듯 말했죠. 그날 이후로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들 집에 신혼가구를 함께 보러 갔을 때, 며느리네 가족이랑 저희 가족이 한데 모인 날, 식장 리허설을 앞두고 리조트에 함께 묵은 날 등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웨딩 앨범 사진 촬영 날이었습니다. 야외 촬영이 있어서 가족들도 동행했고 도심 근교의 정원에서 촬영이 진행됐죠.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가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살짝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제게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햇빛 피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5분 정도 있었는데 묘하게 편안했어요. 불편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컵에 있던 미지근한 커피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요즘 사돈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이상한 말인가요? 그 한마디에 제 속에서 묵직하게 쌓여있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뜻을 되새김질하며 조용히 숨을 내뱉었죠.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도 그 벤치의 나른한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 그의 숨결, 그의 시선이 마치 이불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죠. 이게 시작이면 앞으로는 그 질문은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던 건 아들의 결혼식 리허설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양가 가족이 다 함께 리조트에 묵으며 식장 동선을 점검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날이었죠. 밤이 내려앉은 정원은 조명 아래 은은하게 물들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준비된 와인과 간단한 핑거푸드는 가족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매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죠. 사람들은 웃었고 아이들은 장난을 쳤고 어른들은 덕담을 나누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행복한 어머니의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잔을 가득 채운 와인이 사실은 물 같고 머금은 웃음이 혀끝에서 자꾸 바스라지는 느낌이랄까요.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들이 사람들의 환한 웃음 사이로 삐죽이듯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잔을 한 모금 마시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실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테이블 위 작은 케이크 접시를 잡으려다 살짝 스쳤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그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결처럼 스며들었는데 그 감촉이 제 피부 속을 타고 안쪽까지 밀고 들어오는 듯 했어요. 순간 피부 아래로 무언가가 물결치듯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곧 가슴 안쪽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정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꼭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살결과 살결이 맞닿은 것도 아닌데 단지 그의 체온이 제 온도와 섞이기 시작하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지금 이건 아니야 하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 반대편으로 기울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명확한 언어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뭔가 열렸다는 걸.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맡에서 여전히 그 손끝이 제 손등을 쓰다듬는 것 같았고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꺾인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이었고 저는 그 문 앞에 발끝을 디딘 채 서 있었습니다. 닫아야 했습니다. 그저 잠깐의 착각이라 치부하고 도망치듯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 앞에서 저는 등을 돌릴 수 없었어요. 오히려 조용히 그 문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왜였을까요? 단 한 번의 스침, 단 한 번의 시선, 그리고 단 한 번의 침묵이 오랜 시간 얼어붙은 제 안의 온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먼 길 돌아온 봄 기운이 아직 얼어붙은 땅을 서서히 녹여내는 것처럼 그의 기척은 제 안의 감각들을 하나씩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게 가장 선명하게 남은 건 그 손끝의 감촉도 그날의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안에 잊고 있던 문 하나를 밀어 열었고 저는 그 안에 있던 오래된 열기를 마주한 채 처음으로 나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난 날 저는 혼자 호텔방에 남겨졌습니다. 그날따라 리조트의 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고 침묵은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발코니 문을 열었을 때 와인잔 안에서 적포도주의 붉은색이 달빛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적시려다 말고 저는 그 흔들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아주 조용히 두 번 두드려졌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저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맨발로 천천히 방 안을 걸어갔습니다. 손이 문고리 위에 닿기도 전에 제 안에선 이미 하나의 문이 먼저 열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눈빛이 제 눈과 부딪혔고 그 눈빛이 마치 강물처럼 저를 휩쓸어 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한 발 물러섰고 문은 저절로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숨소리 외에는 세상에 어떤 잡음도 스며들 수 없을 만큼 조용했죠.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있던 그 호텔방엔 기이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침대 위로 비스듬히 흘러내리는 커튼 틈 사이로 달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안으로 그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섰고 한 손으로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기보다는 이상하리만큼 낯익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주 오래전의 꿈에서 느꼈던 감촉처럼. 그의 손이 뺨에서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올 때 저는 이미 스스로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손길에 무너졌습니다. 긴 세월 잠들어 있던 어떤 열기가 껍질을 깨고 튀어나온 듯 저를 안에서부터 뜨겁게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등을 스치고 허리를 감싸고 다시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심장은 바닥에서부터 뛰어올랐고 이성은 잿더미처럼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침대 위의 하얀 시트는 우리 둘의 체온으로 점점 젖어갔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이미 윤빛에서 끝나 있었고 손끝에서 시작되어 몸의 결을 타고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서로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묻지도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귀를 스치고 제 목덜미로 떨어질 때마다 저는 내 안에 무언가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조여왔던 금기와 책임이라는 끈들이 그의 입김에 서서히 녹아내렸고 그 안에서 저는 비로소 나라는 한 사람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젖은 옷을 벗듯 서로의 과거와 이름, 모든 역할을 던져버렸습니다. 사돈도 아들의 장인도 아닌 그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마주한 밤이었죠. 손끝으로 서로를 기억하고 몸의 곡선마다 잊지 못할 감정을 새기고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날 밤만큼은 욕망보다 더 깊은 감정이 우리를 삼켜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섞이고 시트는 구겨지고 달빛마저 흐릿해질 때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여자로서의 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오래 잊고 지냈던 제 심장의 뜀박질을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조용한 호텔방. 하지만 제 안의 열기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몸을 억지로 일으켜 조식 레스토랑으로 향할 때 제 안은 온통 밤의 잔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목덜미에 내려앉은 그의 입김, 허리춤을 스치던 손길,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던 그 체온의 그림자까지 모두가 사라졌어야 할 밤이었는데 아직도 피부 밑에 선명히 박혀 있었죠. 식당은 밝았습니다. 샐러드 바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커피 머신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죠.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자꾸만 흘러내렸고 시선은 그를 피해 도망치다가도 어느 순간엔가 다시 그에게 붙들리곤 했습니다. 윤철 씨는 정면에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 얼굴, 유리컵을 들어 올리는 손끝, 며느리에게 건네는 말투 안에서 저는 다시금 밤의 흔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눈빛을 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심한 척하는 얼굴이 더 깊숙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저는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미연 씨 방에 누구 들어온 것 같던데? 그 말은 마치 얼음 조각이 심장 위로 떨어진 것처럼 갑작스럽고 차갑고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입 안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눈은 허공을 맴돌았고 입꼬리는 간신히 올라갔지만 그 미소는 껍질 같았습니다. 속으로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있었죠. 바로 그때 윤철 씨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방이 미연 씨 방 옆이더라고요. 방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말소리만 좀 들렸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고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순간 그가 어젯밤
내 안에 남긴 모든 흔적조차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자연스레 흘러갔고 대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굳은 다리로 겨우 한 발씩을 내디뎠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오며 차에 올라탔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햇살은 유독 눈부시게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질 뻔했던 그 순간을 그는 단 한마디로 덮었고 저는 그 단단한 거짓 속에 또다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명절날 서로의 집을 오가고 식사 자리에서 마주 앉고 가족 모임에서 함께 웃는 얼굴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 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틈에서 차 뒤편의 어두운 유리 안에서 계단 아래 그림자진 모퉁이에서 서로를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깊게 갈망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두 번째 마주침은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잠시 혼자 마트에 들렀다가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제 차 옆에 서 있던 그가 말없이 트렁크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는 전부 멎은 것 같았어요. 가로등 아래 그의 옷깃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시선이 제게 닿는 순간 심장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잊지 마. 그날 밤 우린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어. 그리고 그 뒤로도 우리는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누군가가 보지 않는 골목에서, 식당의 화장실 앞 좁은 복도에서, 기억처럼 반복되는 마주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온기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어쩌면 누구도 절대 알지 못하게끔. 두 번째였어요. 그날은 아무 계획도 없이 마트에 들렀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시선이 제 등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그의 차가 천천히 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단번에 조여왔죠. 이유 없는 직감이었지만 그건 이미 예감이라기보단 확신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차를 몰아 동네 끝자락의 좁은 골목으로 빠졌습니다. 좁고 굽은 골목, 가로등조차 희미한 그곳은 너무도 조용했고 백미러 속 그의 차도 마치 한 마리 그림자처럼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차를 세우자 곧장 그의 차 문이 열리고 그가 제 조수석 문을 당겼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고 문이 잠기는 딸깍 소리 하나가 마치 숨을 틀어막는 듯 방 안의 공기를 달궜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왔습니다. 그 손이 허벅지를 타고 천천히 올라오던 순간 제 몸은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숨이 목에서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께를 단단히 눌러오는 듯한 감각. 그러면서도 몸 안 어디선가 터질 듯한 열기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창문엔 벌써 습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뿌옇게 흐려졌고 외부의 세계는 어느새 사라졌죠.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단둘이 갇힌 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서로의 경계선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훑었을 때 전소리 없는 신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가 유리 너머 누군가에게 들릴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오히려 모든 감각은 날이 서 있었고 온몸은 숨 쉴 틈 없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았고 우리는 마치 서로를 감싸듯 끌어안듯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본능의 속도에 휩쓸려갔습니다. 손끝이 팔꿈치가 허리의 곡선이 뒤섞이고 마주 닿을 때마다 차 안은 점점 뜨거워졌고 저는 지금 이 공간이 사우나인지 세상의 끝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이 얽히고 숨결이 유리창을 적시고 마치 한겨울에도 절대 식지 않는 불가마 안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서로를 지우고 다시 새겨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아무 일 없는 오후였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차 안에서만은 시간이 정지된 듯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 두 개의 심장만이 미친 듯이 뛰며 금기를 지시기듯 숨을 터뜨리듯 서로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왠지 모를 떨림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잊어야 할 기억인데 그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너무도 뜨겁게.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살아가는 척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완벽한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명절이면 식탁에 마주 앉았고 가족 모임에선 자연스럽게 같은 프레임 안에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고 그 역시 눈가에 웃음을 띤 채 거짓 없는 척 우리 사이의 공기를 감췄죠. 하지만 제 안엔 밤의 잔열이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지나간 허벅지의 감각, 귓가를 타고 속삭이던 숨결, 창 너머로 스미던 그의 그림자 같은 눈빛, 모두가 흔적처럼 박혀 아무리 단정한 일상이라도 덮이지 않는 얼룩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도, 손짓 하나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어쩌다 한 공간에 마주 서더라도 제게 먼저 눈길을 주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야말로 그가 여전히 저와 같은 시간 속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조심스러움을 마주할 때마다 더욱 단단히 가면을 눌렀었습니다. 어머니로, 아내로, 며느리의 사돈으로 다짐처럼 살아온 역할들을 다시 꿰어입고 그 안에 여자로서의 나를 묻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 덕에 명절도 무사히 지났네. 이번에도 당신이 고생 많았어. 그 말들이 한때는 힘이 되었고 안도의 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기계가 눌러대는 버튼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지쳐 있는지도 웃고 있는 것도 울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말, 해야 할 표현, 그 안에서의 의무적 인정만이 남아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구나. 남편과의 결혼은 현실의 시간 속에서 굴러가고 있었지만 제 감정은 그날의 방 안, 그날의 유리창 속, 그리고 그의 숨결 속 어딘가에서 멈춘 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몸은 일상에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그 틈 사이로 빠져나가 그에게로 흘렀고 그 흐름은 결코 말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가끔 남편이 등을 돌린 채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의 온기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다른 방 안, 다른 남자의 손길이 남긴 온도였습니다. 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깊게 각인되어 갔습니다. 마치 제 안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요. 지금도 가끔, 아주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그 호텔방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웠던 저의 몸, 그 위를 유영하듯 미끄러지던 그의 손끝, 밤의 공기마저 엉겨붙던 그 방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갈라내고 다시 껴안고 온몸으로 서로를 삼켜가며 한 조각의 금기를 태워냈습니다. 숨결은 뜨겁게 이어졌고 그 앞에 있는 수만 줄기에도 제 피부는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쓰다듬던 순간의 감각은 아직도 뚜렷하게 마치 지금도 제 어딘가를 스치고 있는 듯 살아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않았고 그 사람 또한 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알아차린 순간 그 틈 사이로 몸을 기울였고 결국엔 완전히 침잠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마치 그 밤 하나만을 남겨두고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겨진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기, 그건 단순히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식어있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걸,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도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걸 그가 말없이 증명해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온기는 지금도 제 안 어딘가에 살아있습니다. 꿈틀거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날에도 문득 뺨을 스치는 바람 끝에서 혼자 깨어있는 새벽의 공기 속에서 그날의 숨결이 다시금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 등을 감싸 안고 때로는 제가 너무 오래 눌러온 욕망과 허기를 살며시 자극합니다. 저는 압니다. 언젠가 다시 그 온기가 저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그 온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날의 밤은 영영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것은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살아난 여자라는 존재의 증명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랑 이어가시겠습니까? 분류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